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5살, 3살의 쌍둥이들, 이렇게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쌍둥이를 낳기 전까지는 저도 워킹맘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니 이건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세 아이를 전적으로 도맡아 키우면서 남편과 사이좋게 7년째 인꼬부부로 지내는 중입니다. 저와 남편과 적지 않은 5년이란 시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 사이 서로 볼 거 못 볼 거 다 봤는데 인연은 인연이었던 건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다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양가 도움 없이 저희의 힘으로 전세 아파트를 얻어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다고 양가가 저희를 도와주실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가 첫 시작은 저희 힘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였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게 대견하기도 하면서도 미안하셨는지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는데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었어요. 바로 제 손이 시누이였죠. 형님은 남편보다 4살이 많은데 하는 짓은 누나가 아닌 여동생 같았고 집안의 애물단지였어요. 오죽하면 저희 결혼 전에 시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시위라도 하듯 저희 결혼식에 불참했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그 불똥이 저희한테 틀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형님은 그래도 머리는 좋았는지 대학은 그럭저럭 잘 간 편이었는데 문제는 자기 머리만 믿고 노력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또 해야 성미가 풀리는 스타일이라 시부모님한테도 손도 여러 번 벌렸다고 하더군요. 아, 내가 정말 저거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걔가 말아먹은 게 뭐 한둘인 줄 아니? 인터넷 쇼핑몰이랑 무슨 북카페인지 뭔지부터 해서 아주 별 희한한 건 제가 다 해서 말아먹었어. 아마 저게 우리한테 가져간 돈만 계산하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사고도 남았을걸? 정말요?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얘 좀 봐. 그럼 내가 없는 말 하겠니? 솔직히 내 딸인데 다른 데 가서는 말도 못하지. 내 얼굴에 침 뱉긴데. 근데 넌 내 식구니까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그래요? 그게 정말이면 진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렸는데 어떻게 한 개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을까요? 왜겠니? 어렵고 힘든 건 안 하려고 하고 욕심은 많아서 사업한답시고 지 치장이나 하고 명품이나 사니 그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 우리는 그래서 이젠 일절 상미 그거한테는 10원 한 장 안 준다. 행여 그게 너한테도 돈 얘기하면 초반에 딱 잘라야 해. 괜히 어줍지 않게 들어주면 너도 힘들다. 내 속으로 낳은 딸인데 아주 징글징글해.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하도 당해서 치가 떨린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형님과 같이 있을 때면 어쩐지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그 와중에 그래도 다행인 건 형님이 시부모님과 따로 산다는 거였어요. 형님은 고정적인 수입도 없으면서 시댁이 아닌 밖에서 친구와 함께 따로 나가 살았는데 어차피 집에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집에는 웬만해서는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웬걸요. 제가 결혼을 하니 집안 행사 때면 형님은 빠지는 법이 없었고 처음엔 새 식구가 된 저와 친해지려 그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꼴의 시누이라고 시누이 짓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설마 하던 일도 시작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돈 얘기였죠. 형님은 몇 번 보지도 않은 저한테 돈 얘기도 아주 서스럼 없이 하셨는데 정말 잔머리가 좋은 건지 큰 액수도 아닌 적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사람을 곤란하게 했어요. 울케,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 내일 친구들 만나서 일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 지갑 좀 봐봐. 2천 원밖에 없어. 이래서는 커피값도 못 내잖아. 나도 동생 와이프한테 이런 부탁해서 쪽팔리긴 한데 어쩌겠어. 부탁할 사람이 올케밖에 없는데. 아, 형님. 그런데 어쩌죠? 제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그래? 그럼 계좌로 싸줘.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게. 설마
통장에 5만 원 없다고 하진 않을 거지? 저는 차마 형님이 그 얘기까지 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50만 원이면 어찌 거절을 해보겠는데 5만 원 빌려달라는 형님에게 그 돈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형님을 만나면 3만 원,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푼돈이라도 한두 번이지 조카도 아니고 너무 상습적인 것 같아서 최대한 좋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딴에는 엄청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형님은 불같이 화를 냈죠. 어머 올케, 말이 좀 그렇다? 내가 무슨 목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냥 가족끼리 몇만 원은 줄 수 있는 거잖아. 올케 그렇게 안 받는데 좀 쪼잔한 스타일이구나? 네, 저 쪼잔해요. 그래도 형님이 달라고 하면 계속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조카가 용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저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정 필요하시면 그 이한테 달라고 하시고요. 올케 웃긴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편 뒤에 숨냐? 알았어. 아주 더럽고 치사하다. 조카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줄 수도 있는 거지. 그깟 푼돈에 사람 기분을 이렇게 역같이 만들어? 지금 올케 실수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줄 알고. 형님은 그렇게 협박하듯 말을 하더니 그날 이후 아주 대놓고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어요. 시누이 짓이라는 걸 무슨 연구라도 하고 오는 건지 만날 때마다 사람을 열받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형님 때문에 힘들어서 시댁에 못 가겠다고요. 그러면서 형님이 저에게 소액으로 계속해서 빌려간 돈에 대해서도 말을 전부 했는데 남편은 깜짝 놀라며 그런 일이 있었음 진작에 말을 하지 왜 바보처럼 혼자 당하고만 있었냐며 저를 안타깝게 보더군요. 나는 그냥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 그 정도 금액이면 부담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으이그, 내가 결혼 전부터 우리 누나 조심하라고 했잖아. 딱 봐도 일부러 그런 건데 자기 말대로 부담 안 되는 금액으로 삥 뜯어내듯 한 거야. 그래서 싫다고 하니까 우리 누나가 괴롭힌다는 거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고 며칠 뒤 저한테는 말도 없이 시부모님을 찾아가 이 문제를 상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시댁에 갔을 때는 형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우리 누나랑 마주치는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을 거야. 가족만 아니면 영영 안 보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자기 앞에는 항상 내가 있을 거니까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난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괜히 형님한테 죄송하네. 자기 집인데 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시는 거야? 우리 누나 원래 집에 자주 안 와. 자기한테 푼돈 뜯으려고 그동안 열심히 온 거지. 엄마 아빠가 누나더러 이젠 명절 같은 날만 집에 오라고 했대. 그리고 누나가 집에 오더라도 자기랑 안 마주치게 할 거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정말? 감사하긴 한데 너무 죄송하다. 죄송하긴 우리 부모님이 자기한테 얼마나 미안해했는데. 아, 우리 누나가 빌려간 돈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셨어. 우리 누나가 뜯어간 돈 다 해서 얼마야? 됐어. 무슨 돈까지. 그리고 진짜 얼마 되진 않아. 가만 보면 우리 자기는 은근히 착해. 그럼 대신 내가 자기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줄게. 비싼 것도 괜찮아. 정말? 와, 그건 좀 혹한데? 저는 남편 말을 듣고 알터니가 빠진 듯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원래도 시부모님을 좋아했지만 이번 일로 시부모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 말을 너무 믿었을까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명절 당일에나 온다는 형님이 떡하고 집에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귀신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형님은 저희 부부의 놀란 얼굴을 보고 씩 웃으며 왜? 내가 못 올 때 왔어? 여기 우리 집이잖아. 자식이 명절에 부모님 보러 집에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 라고 하는데 진심으로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저한테 잔심부름은 물론이고 시어머님이 할 거 없다고 쉬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이렇게 날로 먹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를 비꼬듯 긁었어요. 그 모습에 당연히 시부모님이
형님에게 뭐라고 하셨는데 형님은 대수롭지 않게, 아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시부모님 말을 되받아 치는 거 있죠. 진짜 듣자 듣다니까 서러워서 못 살겠네. 여기 딸이 누구야? 나야 올케야.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그렇지 친딸을 이렇게 막대해도 돼? 그러니까 올케가 나를 우습게 알잖아. 야, 너 적당히 하네. 네 올케가 너를 언제 우습게 알았다는 거야. 시작은 네가 먼저 했잖아. 나이가 많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 그리고 분명 엄마가 너 내일 오후 늦게 오라고 했지. 그러는 너는 왜 엄마 무시해? 왜 미리부터 와서는 네 올케를 불편하게 하냐고. 아씨,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다른 신우들도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데. 솔직히 명절에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는데 며느리가 판판이 노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할 거 없다고 나가서 쉬라고 했어. 어제 저녁까지 힘들게 일한 일을 명절이라고 부려 먹어야겠냐? 우린 어차피 제사도 안 지내서 음식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명절이라고 편히 놀고 먹다 가면 될걸. 왜 네가 나서서 사람 불편하게 하냐고. 정작 그러는 넌 여태 엄마 도와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지도 안 하는걸? 나는 딸이잖아. 딸이랑 며느리가 같아? 나는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엄마 나중에 후회한다? 원래 자기 대접은 자기가 받는 거야. 후회해도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제발 얌전히 좀 있어. 네가 그래도 손윗 사람이잖아. 동생 부부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돼? 아씨, 몰라. 명절이고 뭐고 나 그냥 갈 거야. 그래, 가라. 우리도 그게 좋다. 형님은 그렇게 삐져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 알았는데 형님은 그새 시아버님의 지갑에서 돈도 훔쳐갔더라고요. 아무리 딸이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시아버님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저보기가 창피하셨는지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그래서 저도 애써 모른 척 해드렸네요. 그리고 형님은 더 이상 뽑아 먹을 것이 없어서인지 다음 명절부터 형님은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듣기로 정말 돈이 궁할 때나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지난번 시아버님 지갑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와도 구박만 받을 뿐 돈을 받아간 적도 없었다고 했는데 덕분에 저와는 마주치는 일이 반년 가까이 없었죠. 그러던 중 저는 첫째 아이를 갖게 되었고 어쩌다 형님을 만나게 되어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마치 저를 지키겠다는 듯 옆에 꼭 붙어 있으니 형님은 저한테 한마디도 붙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산딸이 되었고 제가 출산 준비에 들어가자 시아버님은 무려 저한테 1,000만 원이나 주시며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하셨는데요. 아버님, 이건 너무 액수가 많은데요? 많기는 뭐가 많아. 네가 출산이라는 큰 일을 하는 게 그거에 비하면 적지. 게다가 네 뱃속에 있는 그 애가 우리 집 장손인데 할애비가 이것도 못하겠니?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저 순산만 해라. 니들 결혼할 때도 집에서 한 푼도 안 받아갔잖아. 내가 이뻐서 그래. 세아가 애기 낳으면 그때는 내가 더 통크게 용돈도 주마. 시아버님은 금방 아들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얼굴이 들떠계셨어요. 사실 말씀으로는 저한테 손자든 소녀든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속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무사히 첫 아들을 낳자 시부모님은 마치 큰 경사라도 난 듯 3-7일이 지나자마자 친척들을 초대해 손주 자랑을 거창하게 하셨고 저도 덩달아 큰일이라도 한 사람처럼 여기저기서 칭찬과 용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출산하고 3개월 뒤 출산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시부모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죠. 사실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직장을 다니시고 계셔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봐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가 펄쩍 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손자가 귀해도 어떻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게 하니? 집에서 놀고 있는 내가 있는데 내가 보면 됐지. 너는 아무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멀다고 해도 어떻게 서운하게 한마디 상의도 안 해. 그게 죄송해서요.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상의를 해야지. 우리 예준이 보는 일인데 안사돈께는 직장까지 그만두실 필요 없다고 쉬시는 날 편하게 예준이 보러 놀러 오시라고 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어머? 너 지금 내가 네 친정엄마보다 나이 많아서 걱정하는 거지? 애도 못 볼까 봐?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럼 내 말 들어. 나는 오히려 맨날 우리 예준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난다. 예준이도 좋지? 예준이 할아버지 또 싱글벙글 난리 나겠네.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께서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덕에 저희 친정엄마는 정년까지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도 저희 시어머니께 고마운 마음이 컸었죠. 그리고 그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명절 때나 저희 시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감사 표시를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시부모님은 또 그걸 어떻게 그냥 받냐며 답례를 꼭 하시는데, 그렇게 양가가 서로 사이가 좋으니 중간에서 저희 부부도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감사할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평일 내내 저희 아들 보시느라 힘드실 텐데 시부모님은 오히려 일하는 제가 힘들다며 주말이라도 편하게 늦잠 자고 쉬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저희 아들을 시댁에서 돌봐주셨는데, 그 덕에 저는 감사하게도 휴일에 늦잠도 자고 남편과 오붓한 시간도 보낼 수 있었죠. 그러자 주변에서는 무슨 복이냐며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저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시댁에 오래된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건조기도 사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좋으시면서 난처하다는 듯 저한테 그러셨는데요. 너는 무슨 이런 걸, 우리 쓰는 것도 아직 멀쩡한데. 멀쩡하긴요. 저 냉장고 10년도 넘었잖아요. 용량도 너무 작고. 그리고 건조기는 또 없으시잖아요. 요즘 미세먼지 많아서 밖에다 빨래 말리기도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해야 어머님이 덜 힘들죠.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 한두 푼도 아닐 텐데 네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쓰면 어쩌니? 괜찮아요. 저 지난번에 아버님한테 받은 것도 그냥 있는걸요. 그리고 어머님이 편해지셔야 저희 예준이 보는 것도 조금 수월하죠. 너는 그걸 여태 안 썼어? 좌우간 예뻐 죽겠다니까. 너 쓰라고 네 시아버지가 준 걸 이렇게 쓰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잖아. 무슨 그런 말씀을. 저야말로 염치가 없죠. 제가 드린다고 해도 양육비도 안 받으시고 애기 내복이며 장난감이며 전부 다 어머님 아버님이 사주시는데 저는 어쩌라고요. 이렇게라도 보답을 해야죠. 보답은 무슨,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럼 이왕 보답하는 거 손주 한 명 더 낳아주면 안 되니? 아들 손자를 봤더니 요즘은 그렇게 딸 손주가 보고 싶다. 네? 어머니도 참 아직 예준이 돌도 안 됐는데. 저는 농담인 듯 진담 같은 시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솔직히 저는 딸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너무 늦지 않게 둘째를 낳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기다리시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쌍둥이를 낳게 될 줄은 시어머니도 저도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는 고부 갈등이 뭔지도 모르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서 받은 냉장고와 건조기를 이웃분께는 물론이고 친척분들께도 자랑을 많이 하셨다는데 하필이면 그 소리를 형님이 듣게 되셨어요. 형님은 제가 시댁에 가전제품을 사드렸다는 것보다 시아버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줬다는 것에 분노했고 그 길로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가는 양 시댁에 가서 따졌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엄마 아빠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1,000만 원? 아니, 애 낳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친딸한테는 그렇게 부탁해도 10원도 없다고 딱 잡아떼더니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럴 거면 나는 왜 낳았는데? 올케는 며느리야, 딸이 아니라고. 엄마 아빠 딸은 나야, 나. 나도 1,000만 원 줘. 나도 달란 말이야. 아우, 시끄러워. 넌 또 그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야? 그리고 네가 그동안 가져간 돈을 생각해야지. 뭐? 1,000만 원? 네가 우리한테 뜯어간 돈은 생각 안 해? 그 돈 전부 어디다 썼어? 이건 뭐 자식이 아니라 아주 원수지. 넌 정신 차리려면 아직 멀었어. 엄마는 어떻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다 올케 때문이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그 여우 같은 게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놈아, 그게 왜 네 올케 때문이야? 되먹지 못한 네 탓이지.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생쇼를 해봐라. 나나 네 엄마가 너한테 더하면 더했지 덜한 적이 없어. 세상에 30 넘어가지고 지 아빠 지갑에서 돈이나 훔쳐가고. 너 그 돈 내가 다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여직 소식이 없는 거야? 아씨, 짜증나. 형님은 그날 정말 서운한 얼굴로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며 큰소리치고 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형님은 제가 자기 몫의 돈을 자기 부모로부터 제가 쏙쏙 빼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건지 저한테 따지러 회사까지 왔는데요. 올케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본론만 말할게. 우리 아빠한테 받은 1000만 원 있잖아. 그 중에서 나 절반만 줘. 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왜 다 알아듣고는 못 들은 척해? 1000만 원 중에서 절반 500만 원 나한테 주라고. 제가 왜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왜긴 우리 아빠가 준 거잖아. 성질 같아서는 1000만 원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올케가 우리 집 냉장고랑 건조기 사줬다며? 그래서 내가 절반만 달라는 거야. 형님,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금 저한테 삥 뜯는 거예요? 저 그 돈 못 드려요. 이미 다 쓰고 없어요. 요즘 냉장고랑 건조기 값이 얼만지 모르세요? 그리고 있어도 못 드려요. 제가 받은 걸 왜 형님한테 드려요? 그런 말씀 하시려고 온 거면 저 이만 들어갈게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많아서 바쁘거든요. 야, 너 가기만 해? 당장 다시 앉아? 야, 너 내 말 안 들려? 저는 종종 걸음을 치며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솔직히 회사까지 와서 저지랄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했는데요. 그날 저녁 형님은 술을 진탕 먹고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동생놈이 장가를 가더니 여자한테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지 누나를 아주 우습게 알아? 지 마누라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나는 천륜이야, 핏줄이라고.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그리고 왜 여기 와서 진상인데? 돈이라는 게 그렇게 진상 떨면 툭 하고 떨어지냐? 내가 정말 누나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당장 가. 우리 쪽팔리게 하지 말고. 넌 내가 쪽팔려? 그래. 그럼 이러는데 안 쪽팔리겠냐? 누나 계속 이러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는지 핸드폰을 가지고 정말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모습에 놀란 형님은 그제야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주랭랑을 쳤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왜 저러고 살까?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벌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구질구질하게 저게 뭐하는 짓인지. 아무튼 그날 이후 형님은 가족 모두와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해버렸는데요. 그런 형님을 걱정하는 식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시부모님은 계속 이렇게 연락 없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어디서 무슨 사고를 치고 돌아다닐지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진다고 저의 불안도 점점 무뎌졌고 저는 가족들이 바라는 2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기쁨보다도 어떡하지? 하는 것부터 덜컥 났는데요. 첫째 아들도 아직은 손이 많이 필요한데 둘째가 쌍둥이라는 사실이 저희 부부를 난감하게 했죠. 요즘 아이 셋인 집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시끌시끌하게 사는 것도 축복이라며 이왕 저희 부부에게 온 아이들이니 걱정만 하지 말고 뱃속의 아이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태교에도 신경 쓰라고 하셨는데 현실은 현실이라고 말은 네라고 했지만 저희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첫째 아들은 시부모님 덕에 거저 키우다시피 했지만 쌍둥이까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제가 일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동안은 맞벌이라 꽤 여유있게 생활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 이사 걱정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뱃속의 아이들이 일란성 여자 쌍둥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소녀를 보고 싶다던 시부모님은 제가 복덩이라며 이번에도 1000만 원을 통 크게 주셨는데 전처럼 마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푼 한 푼이 아쉬웠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을까요? 여전히 첫째 아이를 도맡아 봐주시던 시어머님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쌍둥이 육아도 도와주시려 많이 신경 쓰셨고
저녁에는 피곤하실 텐데 반찬이며 고기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시더군요. 최대한 제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 청력에 관심이 있던 남편은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이 된다며 다자녀 특별 공급에 신청해보자고 했는데요. 요즘은 정말 아이가 셋 이상인 집은 보기가 드문 건지 저희가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물론 대출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지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제야 쌍둥이들이 부담이 아닌 복덩이처럼 느껴졌고 저희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희에게 각각 얼마의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지원아, 이거 가지고 가서 나중에 아파트 중도금 치를 때 써. 엄마 아빠가 너 주려고 적금 깼다. 적금을 깼다고? 왜? 그럼 손해잖아. 아무리 손해여도 딸 자식이 돈 걱정할 거 뻔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해? 그리고 이건 원래 네 돈이었어. 너 시집갈 때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받는다고 해서 그 돈으로 붙던 적금이었거든. 그래, 네 엄마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계속 모은 돈이야. 만기돼서 더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쩌겠니? 집도 다 때가 있는 건데.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요. 됐어. 둘이 잘 살면 돼. 요즘 세상에 애를 셋씩이나 낳아서 기르려면 자네 부지런히 벌어야 하잖아. 우리가 더 능력이 있으면 그 아파트 우리가 다 내주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나 그렇게 착한 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 내가 진짜 효도할게. 그래, 너 그 말 절대 잊지 마라. 저는 친정 부모님이 건네준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펑펑 울었어요. 돈의 액수보다 엄마 아빠의 마음이 저를 울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도 저희를 불러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무려 2억을 아파트 값으로 보태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건 너무 많은데요. 저희 집에서도 돈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지. 이왕이면 대출도 최대한 적게 받으면 좋은 거잖아. 앞으로 애들 키우면서 돈 나갈 때도 많을 텐데 받아. 엄마, 이거 진짜 받아도 돼? 이놈아, 그 돈은 내가 만든 거야. 너 번지수 틀렸어. 아빠, 고마워요. 아빠 덕에 살았어. 솔직히 나 혼자 벌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무서웠거든. 가장의 마음은 가장이 아는 거지. 그나저나 사돈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쩌냐?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아가야, 우리가 너한테 진짜 고마운 마음이 크다. 우리 마음 알지? 그럼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감사하지만 가끔은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부족하긴. 너는 우리한테 언제고 차고 넘치는 아이다. 애 키우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시애비 엄마가 능력 되는 한 학비고 뭐고 지원할 거니까. 저는 다른 사람 말처럼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시댁은 시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 시아버님이 공직에 계셨는데 원래부터 시아버님의 집이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려받은 땅도 제법 있고 시아버님 이름으로 된 시흥에 소형 평수 아파트 2채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꽤 괜찮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서울에 오피스텔도 하나 있었는데 형님이 이것저것 벌려서 그거 하나 까먹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친척 중에 소식통이라도 있는 건지 이번에도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안 형님은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했는지 거짓골로 시부모님 앞에 나타났고 자기가 거액의 빚을 져서 쫓기는 몸이 되었다며 똑같이 2억을 해달라고 진상을 떨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아빠는 개부 개모야? 왜 자식을 이렇게 차별해? 어릴 때도 그랬어. 시은이는 아들이라고 다 해주고 나는 딸이라고 차별하고. 지금도 봐. 시은이는 애만 낳으면 돈도 척척 주고 지금은 아파트 당첨됐다고 2억이나 줬잖아. 나도 2억 줘. 주라고. 인서가 지금 그게 네 부모한테 할 소리냐?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어? 차별을 받았다면 시훈이가 받았지. 네가 해먹은 오피스텔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그래놓고 뭐? 2억을 줘? 너 우리한테 돈 맡겨놨냐?
원래 자식은 다 그런 거야. 부모가 돈 벌어서 어디다 써? 자식한테 주는 거지. 나도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주라고 2억. 머리야. 저게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따로 없네. 자식은 다 그렇다고? 그럼 난 너 같은 딸은 없는 게 낫겠다. 오늘부터 넌 내 딸 아니야.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 나한테 잘해주는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네 오빠랑 네 올케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그런데 너는 우리한테 맨날 이렇게 돈 타령만 하지? 너 몇 년만 있으면 네 나이 40이야. 지가 벌어서 우리한테 베풀 생각은 안 하고 이건 뭐? 나타날 때마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니? 긴 말 필요 없어. 당신 앞으로 얘 상대하지 마. 그리고 너 당장 나가. 우리는 너 같은 딸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보다 지원이가 훨씬 낫지. 우리는 앞으로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너도 우릴 남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빚쟁이한테 쫓기든 말든 우리 몰라. 당신 뭐해? 얘 빨리 내 집에서 내보내. 형님은 시아버님의 말에 꽤나 충격을 받았는지 얼이 나가 있었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던지 울고불고 오만 진상을 떨었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식구들 중 제가 가장 늦게 알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불편해할까 시부모님이 남편한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형님이 저를 찾아올까 싶어 고민 끝에 말을 했다고 했고 저한테 형님 번호를 차단하라고 하더군요. 우리 누나 분명히 지금 악에 받쳐서 언제고 당신 찾아올 수 있어. 자기 임신 중이라 우리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거든. 진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지? 솔직히 걱정된다. 나 자기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나 형님 너무 무서워. 미안해. 내가 최대한 우리 누나 자기한테 접근 못하게 막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 알겠지? 저는 언제고 형님이 만만한 저를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을 안고 살았어요. 가뜩이나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든데 그런 걱정까지 하고 있으니 쌍둥이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었죠. 엄마는 강해져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저희한테 돈을 줘서 시부모님이 그 수모를 당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었는데 제가 곧 회사를 정리할 입장이다 보니 차마 그 돈을 안 받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1억도 안 되는 대출로 새 아파트를 장만하게 되었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저는 7개월 만에 쌍둥이를 낳느라 몸도 마음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둘 다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라요. 자가호흡이 되지 않아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매일 울면서 지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이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는 건지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조금씩 자란 쌍둥이들은 건강하게 병원을 퇴원할 수 있었고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저는 바로 쌍둥이 육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친정엄마와 시어머님이 저를 도와주셨지만 쌍둥이는 처음이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저희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게 되었고 드디어 이삿날이 되었어요. 처음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이삿날이 오기는 하는 거냐며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20층이 14층이었어요. 처음 살아보는 고층이었죠. 저희 집 거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뷰 맛집이 따로 없을 정도였는데 그런 행복한 이삿날 문제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삿날은 새벽부터 정말 정신이 없잖아요. 다행히 아이들을 시댁에 맡겨놔서 그나마 덜 정신이 없는 거였는데 그래도 정신이 없는 건 없는 거였죠. 그래도 그런 가운데 참 설레고 행복했어요. 우리의 보금자리로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니 몸은 힘들어도 피식피식 웃음이 나왔죠. 남편도 저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오전 내내 짐을 싸서 이삿짐 센터 차에 싣고 새 아파트로 향하는데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자고 남편과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다리 차로 첫 짐이 올라가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시끄럽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얼른 밑을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형님이 밑에서 소리소리를 치며 소란을 일으키고 계셨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 얼른 밑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 꼬라지를 한숨을 쉬며 쳐다보고 있는데 자세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형님이 웬 박스를 들고 아저씨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말이 오고 갔어요. 저도 여기 식구라고요. 제 짐도 올리시면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옮기라고 한다고 옮겨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나 참 답답하네. 아저씨들은 그냥 돈 받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금은 계약한 사람한테 달라고 하세요. 누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짐은 다 뭐고? 너 잘 왔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내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믿어. 그리고 뭐긴 뭐겠니? 내 짐이지. 나도 오늘부터 니들이랑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누나 미쳤어. 누구 맘대로 같이 살아? 너도 참 뻔뻔하다. 이 집 분양받을 때 너 엄마 아빠한테 2억 받았다며. 그럼 그 돈에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동생이라고 있는 게 날도둑도 아니고 홀랑 그걸 혼자 다 먹으려 그랬어?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 있어. 싫으면 절반 뚝 떼서 주던가.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형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삿날 보는 눈도 많은데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가 형님을 무섭게 노려보며 제가 말했죠.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돈 안 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솔직히 이렇게 살면 쪽팔리지 않으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좀 예뻐한다고 내가 우스워? 그래 봤자 너는 며느리일 뿐이야. 남이라고. 나는 딸, 너는 남. 그런데 그 돈을 남이 네가 홀랑 다 받아먹게 내가 둘 것 같아? 어차피 나도 보증금 다 까먹고 친구랑 손절해서 갈 데도 없어. 이렇게 된 거 같이 살자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다 정도 드는 거지. 옳게. 애셋 혼자 보면 힘들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신부 수업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지 뭐. 신부 수업 좋아하네. 제가 볼 때 형님은 시집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은 받으실 필요 없고요. 당장 가지고 온 거 들고 여기서 꺼지세요. 뭐? 옳게 지금 말투가 왜 그래? 아, 이젠 나를 아주 깔아뭉개겠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짐 다 올려서 여기서 살 거야. 내가 여기서 가장 나이 많으니까 안방 쓴다? 누나, 정말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러니까 싫으면 1억 내놔. 그럼 조용히 꺼져줄게. 저기 아저씨들, 이제 제 신분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이것들도 전부 옮겨주세요. 형님의 말에 이삿짐을 옮기던 분들은 난처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옮기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 사람 무시하고 하던 일 계속 하시라고 말했는데 그러자 모양새 우습게도 형님은 자기 짐을 사다리에 올리고 저는 그 짐을 치우고를 반복했어요. 물론 저는 남편이 있으니 훨씬 유리했죠. 형님은 그제야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씩씩거리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는데요. 내가 저 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돈을 줘. 돈을 주면 쉽게 끝날 걸. 왜 이래? 우리가 왜 누나한테 돈을 줘? 그렇게 받고 싶으면 누나도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해. 야, 내가 안 했겠냐? 엄마 아빠가 이젠 나는 자식도 아니래. 그래서 한 푼도 안 준대. 이게 말이 돼? 이게 다 네가 장가를 잘못 가서 그래. 어디서 저런 불려시 같은 걸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를 홀려놓냐고? 친딸은 난데. 왜 지가 내 걸 다 뺏어가? 등신 같은 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우리 집 네 마누라 때문에 재산도 홀랑 다 뺏기고 거지 될 거야. 저도 형님의 말을 듣는데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어요. 미친년을 잡으려면 미친년이 돼야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형님의 짐을 냅다 던져버렸고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다가오는 형님의 머리채를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고운 형님의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버릴 심상으로 잡아당겼는데요. 야, 아파. 머리 빠진다고. 너 이거 안 놔? 이년이 진짜 미쳤네. 그래, 미쳤다.
너 같은 거 상대하려면 미쳐야지 어쩌겠냐? 내가 오늘 네 머리카락 한 가닥도 안 남겨놓을 거야. 전부 다 뽑아놓을 거라고. 야, 시훈아, 너 계속 보고만 있을 거야? 인연 좀 말려봐. 인연 제대로 미쳤어. 싫어. 누나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러게 왜 얌전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내가 말 안 했지? 우리 지원이 한 번 돌면 진짜 무섭다. 이씨, 지금 그게 할 소리냐? 너 이거 당장 안 놔? 안 놔. 내가 말했지? 이거 다 뽑아놓을 거라고. 아니다. 힘들게 뽑지 말고 다 잘라버릴까? 여보, 가위 좀 가지고 와. 야, 너 미쳤어? 이거 당장 안 놔? 형님은 제가 정말로 지 머리를 자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겁에 질려서 저를 밀쳤어요. 그래서 제 양손에는 형님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있었는데 꼴이 우스워진 형님이 잔뜩 악에 받쳐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온 형님의 뺨을 제가 먼저 때렸어요. 제가 밑으로 남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운동을 해서 남동생 잡는다고 몸 쓰는 걸 제법 잘했는데 이걸 이렇게 써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제 손바닥에 풀썩 주저앉게 된 형님은 정말 아팠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저를 쳐다봤고 저는 덤벼볼 테면 덤비라고 했는데 쫄았는지 형님은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1억만 주면 조용히 갈 건데. 1억 같은 소리 하네. 1억이 누구지 걔 이름이냐? 들어보니 혼자 까먹은 돈도 어마어마하던데. 너도 참 그 나이 먹고 양심도 없다. 아까 나더러 니네 집 재산 전부 뺏을 거라고 했지? 맞아. 내가 전부 다 뺏을 거야. 너도 알잖아. 니네 부모님 나 엄청 좋아하는 거. 물 들어올 때 너 저어야지. 네가 사고 치면 칠수록 나를 더 좋아하시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저거 봐. 시훈아. 저 년이 저런 년이야. 너 당장 이혼해야 해. 이혼 같은 소리 하네.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줄게. 너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 그게 정말 있을 것 같니?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는데? 내가 절대 네 몫으로는 10원 한 장 돌아가지 않게 할 거야.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니네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더 완전 새됐어. 야, 내가 그렇게 놔줄 것 같아? 그래, 해볼 수 있으면 해봐. 니네 부모님이 네 말을 듣겠니, 내 말을 듣겠니? 알아서 기어도 생각해 줄까 말까인데 너 계속 여기서 까불 거야? 진짜 그 머리털 내가 다 뽑아줘? 전현이, 너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형님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도망치듯 지 짐도 버리고 주랭랑을 쳤어요. 저는 형님의 집을 모두 전부 폐기 처분해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주인도 버리고 간 짐을 저라고 어쩌겠어요. 오히려 그거 처분하느라 돈만 들었죠. 그 소란 덕에 저는 아파트에서 나름 유명해졌어요. 싸움 잘하는 여자로 완전히 찍혀서 밖에 나갈 때마다 한 소리씩 듣게 되었죠. 뭐 대체로 나쁜 소리는 아니었어요. 상대가 신우라는 걸 다들 알아서 형님 욕이 반이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대단하다고 칭찬이 반이었죠. 그 덕에 저는 동대표까지 맡게 되었는데 이걸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아무튼 저는 그날 형님이 정말로 저희 집에 이사를 오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협박으로 1억을 뜯어갈 심상이었겠죠. 누굴 호구로 아는 건지 지만 성깔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건 오산이었죠. 세상에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데요. 그리고 형님은 그 길로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제가 원래는 막대 먹은 년인데 시댁 재산 노리고 시집온 미친년이라며 자기 머리꼴이 증거라고 하면서 서럽게 말했다는데 시부모님은 그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잖아요. 평소 돈이라면 거짓말은 물론이고 별짓을 다 하는 형님이라 이번에도 지 머리까지 뽑아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날은 질질 끌어 대문 밖으로 아예 쫓아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너무해. 왜 내 말을 안 믿는데? 걔 진짜 무서운 년이라니까? 우리한테 무서운 년은 너야. 너 내가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 했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사까지 가야 하냐? 엄마 진짜 나중에 내 말 안 들어서 후회한다. 아빠도 사람 잘못 봤어. 됐다 그래라. 우리 지원이 같은 애가 또 어딨다고. 너 당장 안 꺼져. 경찰에 신고해. 형님은 아마 그날은 정말로 억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형님의 그 못된 버릇을 고칠 수만 있다면 제가 못할 일이 어딨겠어요. 결국 형님은 짱전 한 푼 없었기에 빌고 빌어
시댁으로 들어갔고 딱 한 달 기회를 준다고 형님에게 직업 따지지 말고 취직을 하라고 하셨는데 대형 마트 캐셔로 취직을 했대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요.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덕분에 시부모님은 형님이 번 돈의 절반을 그동안 보태고 받지 못한 돈이라며 챙기셨고 그동안 못 부려먹은 거 한을 풀듯 형님을 부려먹기 시작했는데 그런 형님은 이젠 저만 보면 지방으로 쏙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무슨 트라우마가 생겼다나? 웃기죠? 그래도 저의 미친 짓 때문에 드디어 저희 시댁엔 근심 걱정이 줄었어요. 또 무슨 병이 도져서 형님이 이상해질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또 제가 미친년이 되는 수밖에요. 저는 형님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을 정말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라도 저희 시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친딸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 잘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마음은 결코 돈을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를 항상 믿고 사랑해주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그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언제나 능력이 되는 한 받은 것도 모두 갚아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저도 남편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지금은 아이 셋을 키우느라 그럴 여유는 없지만 언젠가 받은 것 이상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자식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네요. 형님도 정신을 차린다면 그때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의 자식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뭔가 멋있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싶은데 아이가 셋인 엄마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이 웃는 날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